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5월 운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5월은 을사월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자세히 보시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선 임인년입니다. 예, 임인년. 그리고 요번 달 5월 달은 이제 을사월이 되겠죠. 을사. 우리 임목 속에는 무, 병,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 병,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화 속에는 무, 경,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 경, 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을사월은 절기로는 이파가 되죠. 이파. 5월 5일부터 6월 5일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파라는 것은 이제 여름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이파. 우리 그러면 을사월에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5월에 을사월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볼 텐데 그 전에 이 간지가 의미하는 것들을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민년의 을사월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수생목이 되고 밑에는 지지에서는 인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즉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내가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이나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일도 순조로이 진행될 것 같은데 실제 행동이나 어떤 일의 성패에 의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불길한 기운이 좀 서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인사라는 것은 이제 형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형이라는 것은 형벌 형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형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죠. 사회적인 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이제 나한테 어떤 위협이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형벌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형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형살이라는 것은 뭐 형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묘형살도 있고 뭐 축술미 삼형살도 있고 종류가 있지만 특히 인사형살은 무슨 문제냐면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속도. 마치 자동차가 100km 이상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마가 둘이죠. 역마가 두 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행적 생극재화로 보면 목생화가 되죠. 그런데 이 목생화는 내가 잘못하면 조절할 수 없는 불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켜고 싶을 때는 추울 때는 보일러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보일러가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되지 않고 너무 그냥 급격하게 확산을 해버리면 보일러가 되는 게 아니라 화재가 돼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인사 형살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다.
역마가 이렇게 합쳐지면 강한 어떤 힘이 만들어지고 추진력이 만들어지고 행동력이 만들어지는데, 이 속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동차는 전복될 수밖에 없고 큰 사고로 인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뭔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 이 분위기가 실제는 속도 조절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형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5월 달에는 앞뒤를 잘 보고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잘 분별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뭔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브레이크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5월 달에는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많은 그런 어떤 속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그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간별로 한번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간목을 보겠습니다. 간목 삼천 탈퇴요하라고 하죠. 간목은 성장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처음 동토를 뚫고 강한 반발력으로 지상으로 처음 나오는 양의 기운을 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목한테 이제 을목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들어온다는 것은 겁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성가신 일, 남의 일, 나하고 내가 꼭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지 말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내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런데 또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청탁이라든지 또 뭔가 이렇게 편법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연루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실적도 없이 바빠지기만 하고 분주해지면서도 실질적인 나한테는 이득이 없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화가 간목한테는 병이 식신이 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실질적으로도 가정사도 굉장히 분주해지고요. 개인적인 일도 바빠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쓸데기 없는 일, 쓸모없는 일들로 인해서 머리만 아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간목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병만 보지 마시고 안에 숨겨져 있는 각경극, 위험 요소죠. 경금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어떤 살의 어떤 위험 요소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한테 이 사화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광합섬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공격하는 위험 요소나 스트레스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을. 을목은 을목수유 귀양해우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을목은 생존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발전해서 이렇게 무성해지는 기운을 이제 을목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새을은 천간동물로는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는 자유의 상징이죠. 자유의 상징.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이 이제 을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양해우라고 해서 굉장히 생존력이 또 강한 그런 특성을 지닌 그런 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을을 만났을 때 이것을 비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음양이 같은 오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 경쟁자도 될 수 있고요. 경쟁자도 될 수 있고
또 세력도 될 수 있지만 일에 따라서는 뭔가 이렇게 번잡스러워지고 이것저것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수가 많아질 수가 밖에 없죠. 특히 이 지지로는 이 상관이 목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목욕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잔소리, 또 쓸데없는 그 소리로 구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설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5월달에 특히 말조심, 행동조심을 특히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화 속에는 이 경금이 들어있고 병화가 들어있는데, 이 경금은 을목과 을경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안명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명합이라는 것은 내가 감추고 싶은 어떤 비밀들이나 감추고 싶은 일들, 또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정관이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몰래 남자를 만나거나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남성의 경우에는 일에 관련해서, 직장에 관련해서 뭔가 나만의 비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을목은 5월에 입조심, 또 이성조심, 그리고 속도 조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일간을 보겠습니다. 병화는 남력병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으로는 정인이 들어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육친적으로는 어머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문서나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나를 생해주는 음양이 다른 오행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해준다라는 의미는 나를 도와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내 환경이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나에게 우호적인 분위기,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적으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병화인데, 문제는 이렇게 지지로 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지로 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병화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비견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들어올 때는 내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고요. 근데 이 경쟁자가 실체가 있는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관념적인 경쟁자가 아니라 실제 나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병화한테 이 사화는 속도면에 있어서 급격하게 빨라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걸록이 들어올 때, 비견이 걸록이 들어올 때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전부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병화 일간들은 을사월에 속도 조절은 물론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달을 그러니까 5월 달을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송사나 다툼이나 너무 급격하게 뭔가 진행해서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고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유중 내성소용이라고 하죠. 정화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모든 쇠붙이들을 다 녹이고 융화시킬 수 있는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인한 기운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일간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나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정화를 만난다는 것은 편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편인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같은 거예요. 음양이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전에서는 무슨 계모다 육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편인이라는 것은 뭔가 약간 치우쳐서 내 생각 자체가 좀 치우친 면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우친 생각 혹은 문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인운이 들어오면 생각 자체가 좀 한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넓게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나 나보다 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루는 겁재가 들어옵니다. 겁재가 그것도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옵니다. 제왕.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거의 90% 이상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그것도 가까운 사이, 그리고 나와 친분이 있던 사이, 평소에 이런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 몫을 항상 가장 적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자기중심적이어서 좀 타인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좀 생겨야지 소탐대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게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얻는 대신 신용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특히 재물에 관련돼서 내 욕망에 관련된 그런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툼을 피하라. 다툼을 피하라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서니까 그래서 내가 치우친 생각으로 다툼이 생기면 소탐대실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토를 하겠습니다. 무토는 을목이 정관입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직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책임감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는 남자도 되고요. 남자에게는 이제 자식이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자식이 육신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을목과 무토의 관계는 이것을 십성적으로 정관으로 해석을 하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근거가 있습니다. 즉 무토도 무성한 기운이고 을목도 무성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기운과 무성한 기운이 만나면 뭔가 이렇게 번잡스럽고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는 일.
그래서 무토는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수 있고, 또 이 직장 내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잘못이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항상 해석을 할 때도 음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십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지로 이렇게 사화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화는 이 편인이 이 걸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운도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무성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화가 들어올 때는 속도 조절을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사는 속도감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장도 너무 빠르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무토가 5월에 생길 수 있는 기운이다 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는 몸 기자로 자기 중심이 강한 굉장히 현실적인 일간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기토를 만난다는 것은 편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편관이라는 것은 아까 정관에 비해서 이런 점이 다릅니다. 편관은 개별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정관은 공적인 그런 기운, 또 합리적인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편관은 개별적이지만 책임감은 굉장히 또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관은 우리가 흔히 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살이라는 의미는 모든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위기와 기회는 함께 들어온다고 하죠. 그래서 지지로는 사화가 들어오는데, 이 사화는 제왕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왕이, 인성이 이제 제왕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사화 속에는 이렇게 태양이 들어있죠. 이렇게 태양이 기토를 밝힌다는 것은 기토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간다. 가치 상승이 된다. 그래서 무토하고는 전혀 그런 다른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의 기토는 자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 기회 속에서는 위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목이 들어올 때 기토는 내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요리를 해서 나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이라는 것이 들어와야지만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화가 인성이 제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너무 번잡스럽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집중해서 공략하는 것이 성공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한번 볼까요? 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금. 경금은 이제 을목이 들어오죠. 을목은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제라고 하면 음양이 다른, 내가 극하는데, 극한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오행이
음양이 다른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제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을 을경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을경합은, 을목은 뭔가 이렇게 새롭고 젊고 밝은 그런 기운이죠. 활성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무성한 기운이라고 하면, 경금은 뭔가 이렇게 수렴하고 지키려는 기운이죠. 그것들이 만나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을경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경험과 을목의 그 도전 정신이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낸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을경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화가 장생으로 들어오죠. 사화는 얼핏 보기에는 이제 편관이라고 해서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만, 십성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한 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장생으로 들어오는 이 편관은 살이라기보다는, 위험이라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또 혹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능당경금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생이라는 것은 내가 발전할 수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제가 합의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 배우자나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어떤 소유욕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점들은 조금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편관이 장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이나 고통이나 노력에 의해서 내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열심히,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함으로써 내 사회적인 가치,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금은 매울신이죠. 을목이 편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 편제로 들어온다. 편제라는 것은 육친적으로는 여자, 남자에게는 여자, 또 남녀 모두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돈, 재물, 욕망, 이런 것들을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갖고 싶은 어떤 대상이 돈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루는 사화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은 여성에게는 남자가 되고요. 또 남자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그리고 남녀 모두 직장과 명예, 책임감 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제와 정관이 들어오는 이 신사일주, 특히 이 정관 속에는 이 병화가 들어있죠. 병화는 이렇게 신금과 병신합을 합니다. 그래서 병신합을 하는데, 이 병신합이라는 것은 뭐 위제지합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봉신방겁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병화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신금의 욕망에 눈이 팔려서 본업을 저버린다, 뭐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과의 교제, 근데 그 교제가 뭔가 비밀스러운 교제, 그리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렇게 인사 형살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사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직장이나 남자 문제에서 어떤 그 문제들, 구설이나 관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 임수는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거죠. 상관이라는 것은 발산의 기운입니다. 발산의 기운. 그리고 이제 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사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친적으로는 여성에게는 이제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산, 일,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지에서는 사화가 들어오죠. 편제가 들어옵니다. 네,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오는데, 편제라는 것은 음양이 다른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대상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상관생제가 돼서 들어오는 그런 기운입니다. 상관생제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기운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운을 보면 인사 형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형벌이 내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절로 들어옵니다. 절. 예, 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끊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에 의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임수는 5월에 죄를 탐해서는 안 된다. 탐죄 개인이 되면 형살로 인해서 감옥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관생제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크게 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잘못되면 형살로 뭔가 이렇게 속도에 관한 문제에서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이 내려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절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끊겨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절대적으로 5월에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잔소리 하지 말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직장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일로 뭔가 변경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수를 보겠습니다. 개수는 천간으로는 식신이 들어오는 거고 지지로는 정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데 음양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자식이 되고 남녀 모두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표현도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지지로는 정제가 이렇게 태로 들어옵니다. 정제라는 것은 이제 육친적으로는 여성에게는 뭐 아버지가 되지만 남성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죠. 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어떤 욕망, 내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그렇지만 정제는 아까 그 편제에 비해서 안정성을 추구하고 항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만들더라도 크게 잘못된 사건을 만들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운에서 인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화와 맞물려 정제에게도 뭔가 이렇게 속도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좀 순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수한테 이런 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표현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히 남성에게는 지지로 정제가 들어온 식신생제가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표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특성으로는 식신생제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얻는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라는 것은 대가라는 게 이제 월급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성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속도적으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그런 달로 만든다 그러면 개수한테 을사월은 굉장히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5월의 운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은이었습니다.